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오상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이제 워크숍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도 저의 앞에 이제 라인스 교수님이나 이제 이창혁 박사님들이 기본적인 이제 양자 센싱에 관해서 많이 설명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그리고 가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 자력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인지 앞으로 이슈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기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기장을 이제 많이들 아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MRI 머신이 있잖아요. MRI 머신에서 나오는 이제 수 테슬라, 뭐 1테슬라, 3테슬라, 7테슬라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자기장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지구 자기장, 지구장 이제 수십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의 자기장이 이제 항상 느끼고 있는 거를 저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차가 지나가거나 이제 누가 저 바깥에서 문이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이제 정말 어렵네요. 수십 나노 테슬라 정도에 나오는 이제 우리 주변 자기장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자기장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의심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심장에서도 자기장이 나옵니다. 우리 심장 주변에서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바로 이제 심장 바로 위 근처에서 측정하게 되면은 이제 수십에서 수백 피코테슬라 정도의 매우 작은 자기장이 이제 나오기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이제 재밌는 내용은 우리 뇌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고 있을 때 수백 femto테슬라의 엄청나게 작은 자기장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고전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홀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거의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뭐 나노 테슬라까지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민감한 플럭스 게이트라는 이제 고전 센서가 있어서 아직 공간 분해능이 뭐 수십 센치, 수센치 정도는 이제 나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매우 작은 수십 피코테슬라 정도 이제 자기장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이러한 양자 자기장 센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양자 자기장 센서는 그 전에는 이제 측정하지 못하던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이제 뇌에서 나오던 자기장들을 이제 드디어 측정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원자 자력계 또는 이게 컨트롤이 엄청 어렵습니다. 이제 원자자력계 또는 이제 초전도 큐빗에 사용하고 있는 조셉슨 정션을 많이 쓰고 있는 스퀴드 그런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심장에서 나오는 수십 피코테슬라와 이제 뇌에서 나오는 이제 수백 femto테슬라를 저희가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인 다이아몬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 테슬라에서 수 피코 테슬라까지는 까지 정도 이제 민감도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게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배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수십 fem토 테슬라까지 가려고 이제 원자자력계나 이제 스키드에 이제 버금가는 거기까지 가려고 이제 많은 노력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양자 자력계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공간 분해능을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몰리큘러 스케일에서부터 이걸 제가 잘못 쓰고 있는 건가요? 이제 오가니즘 스케일까지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다양한 범위에서 이런 양자 자기장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 끝에 보시면 이제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MB라는 걸 써서 이제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자기 공명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어떤 상태에서 폴딩되고 언폴딩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 특성을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뭐 신약을 개발하거나 하는데 이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저런 원자 레벨을 정말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자세하게는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이제 공간 분해를 높이다 보면은 뒤에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측정해서 클리니컬하게 그 에필랩시 이제 간질이나
이제 치매 같은 것들을 이제 어디서 어느 뇌 분야에서 나오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MEG라고 해서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의료 장치가 존재해요.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스퀴드 기반으로 이제 의료 장치가 존재하는 것들은 스퀴드 센서를 머리에 맞게 쓰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이제 생각하는 뇌파를 측정을 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측정하고 있고, 또는 이제 OPM 방금 말씀드린 원자 증기셀 이제 센서들을 이제 사용해서, 기존의 스퀴드는 이제 냉각이 필수적이거든요. 냉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 센서들은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헬륨 듀어에 담아놔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원자증기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상온에서, 아니 실질적으로는 뭐 100도씨 정도이긴 하지만 이제 상온에서 편리하게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뇌의 어느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MCG라고 해서 마그네토 카디오그래피라는 이제 측정 방법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예로 드는 거는 이제 왼쪽은 스퀴드 MCG. 그래서 그러니까 태아에서 나오는 태아가 뭐 부정맥이 있거나 그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퀴드 MCG가 밑에 있는 시그널에서 보시면은 노이즈가 좀 적고 매우 깨끗한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는 거를 봐서 이제 확실히 이제 스퀴드가 좀 더 좋은 특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스퀴드 MCG 같은 경우는 이제 헬륨 도어 같은 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난다, 뭐 두어가 깨진다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퀴드도 연구하고 계시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뭐 벤처로 뭐 그런 스퀴드 이제 업체도 존재하고 있고, 또 국외에서도 이제 OPM 기반으로 이제 이런 MCG 장비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다양한 양자 자기장 센서를 이용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자기장 센서는 이제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해요.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이 많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이슈가 되던 것 중 하나가 러시아가 이제 GPS를 이제 인공위성을 쓸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전시나 어떤 특수 상황에서는 비행기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GPS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특수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고자 이제 지구 자기장을 바탕으로 이제 정밀도는 예전처럼 뭐 1m, 10m는 되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 50에서 뭐 500m 정도의 이제 공간 분해능으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돼서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시제품을 좀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제 잠수함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잠수함에서 뭐 핵미사일이나 어떤 특정 미사일을 발사해 버리면 전시 상황이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이제 소나를 이용해서 거의 아트처럼 잠수함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자력계를 쓰는 것들은 이제 저런 비행기 끝에 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럭스 게이트 플럭스 게이트 이제 자기장 센서를 넣어놓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자기장을 대략 뭐 600m에서 잠수함에서 나오는 0.2 나노테슬라를 측정할 수 있어서 이제 잠수함 디텍션 거리가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양자 자기장 센서를 쓰게 되면은 사실 중국에서 2016년도에 이제 하이 템퍼레처 스퀴드 센서를 써서 이제 높은 민감도로 잠수함을 거의 6km에서도 이제 탐지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약간의 이슈가 존재하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잠수함 탐지하는 것도 또 양자 자력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범위가 거의 10배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자기장 센서를 이제 비용은 좀 더 많이 비싸겠지만 좀 더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다이아몬드는 맑고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다른 이제 뭐 옵틱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다이아몬드는 이제 맑고 투명한 엄청나게 순수한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센싱하는 쪽에서는
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임퓨리티들을 많이 쓰는 게 많은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는 이 보라색 다이아몬드, 이제 다이아몬드 레틱스 안에 카본 대신 N으로 치환되어 있고 또 카본이 빠져 있는 베이컨시가 MB가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MB라는 이제 원자 크기 딥백을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자기장 센싱을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양자 센서 범위에 들어간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는 원자 크기의 양자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거가 돼가지고 이제 양자 센싱을 이제 불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많은 좋은 이제 민감도 특성이 이제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민감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민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자기장 측정하는 자기장의 이제 노이즈 레벨 곱하기 측정하는데 걸렸던 시간을 이제 민감도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가 작아야지 조금 더 작은 자기장을 빠른 시간 내에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MB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어떤 측정의 컨트라스 C가 있게 되겠고 베타 같은 경우는 그 다이아몬드에 나와 있는 빛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뽑아냈는지 그런 컬렉션 이피션시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NMB는 이제 MB의 농도 그리고 T2 스타는 이제 디코리언스 타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양자 센서가 존재하는데 그 양자 센서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쪽에 Y축은 이제 자기장 민감도로 보시면 되고 X축은 이제 공간 분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쭉 녹색으로 그어져 있는 라인은 이제 스퀴드가 갖고 있는 자기장 민감도의 이론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을 다이아몬드 자기장의 민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10나노미터까지 그리고 스퀴드의 이론적인 값에 가까운 이제 자기장 민감도를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러고 이제 좀 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간 분해능을 조금 손해는 보지만 이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더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게 이제 스퀴드의 이제 민감도로 보시면 돼요. 스퀴드는 현실적으로 이제 100나노 이하로 민감도 공간 분해를 가져가기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공간 분해능이 뭐 수 밀리미터 그 근처일 때는 매우 높은 민감도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원자증기 셀도 그 주변에서 큰 민감도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표준연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IATP 과제를 통해서 어떤 거를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에서 자기장 민감도를 얻을 때 어떻게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장 민감도를 뭐 마이크로미터당 거의 뭐 44나노 테슬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공간 분해를 조금 손해 보더라도 뭐 1cm, 2cm 정도 이제 공간 분해에서 민감도를 이제 저희 5피코 테슬라까지 높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앞에 두 개는 이제 DC 자기장 측정인데 이제 AC 자기장 측정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NMR이나 MRI 측정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파수 분해능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라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동기화된 측정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거의 이제 1mHz 이하까지 공간 분해능까지 확보하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양자 센서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데 자기장 센서라고 해서 자기장만 재는 건 아니에요. 자기장도 되고 온도도 이제 동시에 재는 그런 이제 자기장 센서를 이제 구현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저희가 개발한 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는 것들은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다른 그룹에서 하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다른 그룹들처럼 이제 저희도 다이아몬드 기반 자기장 센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목표는 이제 뉴러널 커넥티비티를 매핑하는 거 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으로 하기 위해서 저기 보이시는 이제 보라색 동그라미 쪽으로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의 민감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앙상블 MB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앙상블로 간다고 민감도가 바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Y축이 이제 민감도고 X축이 이제 MB의 농도, 이제 나이트로젠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이트로젠 농도를 점점 높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그냥 그대로 스테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MB와의 인터랙션 또는 MB 또는 P1과의 인터랙션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그래서 이론적인 모습과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쓰시는 이제 퀀텀 뉴클리어 메모리, 이제 다이아몬드의 MB의 T2 또는 T2스타가 짧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T2가 더 긴 이제 뉴클리어 스핀의 T2를 이용하는 하는 그런 테크닉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이제 자기 공명의 테크닉을 많이 써서 MB와 이제 P1 간의 P1 스핀 베이스에서 생기는 인터랙션을 디커플링 해주는 그런 기술과 또 MB 간의 인터랙션을 또 디커플링 시키는 그런 이제 펄스 테크닉을 사용해서 거의 뭐 T2를 거의 5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진 것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그러니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나노 스트럭처를 써서 작은 캐비티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민감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면 가장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인데, 아까 이창엽 박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설명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센서를 사용하는데 레이저를 수와트, 수백 밀리와트에서 수와트를 너무 높은 파워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다이아몬드 센서를 만들면 이제 실제 제품, 컴퓨터 USB에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할 것 중 하나가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포토닉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낮은 수 마이크로와트의 레이저를 줘도 이제 높은 수 피코테슬라의 민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많은 뇌의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뇌의 기능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것들이 밀리미터 수준에 국한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미터, 이제 뉴런의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뉴런al 커넥티비티를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더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도 이제 큐센스나 뉴요크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통한 BCI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작은 센서들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